여러분,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연말이 다가오면서 이런저런 모임에 나가느라 바쁘시지 않으신가요? 직장 회식, 동창회, 동호회, 동기 모임, 교회 교우회, 동네 친목회까지. 한국에서의 삶은 모임과 모임의 연속입니다. 얼핏 보면 외로울 틈이 없어 보이는 우리 사회지만 모임마다 단합을 외치고 끊임없이 참석을 요구하다 보니 오히려 부담으로 다가올 때가 많죠. 특히 은퇴 후에는 이런 모임들이 더욱 조심스러워집니다. 시간은 많아졌지만 체력은 예전 같지 않고 경제적인 부담도 무시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죠. 게다가 즐거움만 있을 것 같던 모임에서 뜻하지 않은 갈등과 잡음을 마주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60대 이후 특별히 조심해야 할 3가지 모임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내용은 여러분의 노후를 더욱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들어줄 중요한 지침이 될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여러분의 클릭 한 번으로 다음 영상을 더욱 빠르게 만날 수 있으니 잊지 마시고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친구 따라 투자 모임에 나갔다가 퇴직금을 하루아침에 날렸어요. 처음엔 확실한 수익이라는 말에 혹했죠. 다들 돈 벌었다고 자랑하니까 나만 뒤처지는 것 같더라고요. 결국 투자했는데 그게 사기였다는 걸 알았을 땐 이미 늦었어요. 이제는 자식들 얼굴 보기도 미안하고 밤마다 잠도 못 자고 후회만 하네요. 은퇴 후 나가면 안 되는 첫 번째 모임은 투자 유도 모임입니다. 이러한 모임에는 3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안정적이고 높은 수익을 보장한다 라는 말로 참여를 유도합니다. 예를 들어 이 주식은 100% 곧 폭등할 거예요. 혹은 이 가상화폐는 지금이 아니면 늦어요. 라는 식의 접근이 많죠. 이런 말은 사람의 심리를 자극해 손쉽게 참여를 유도하려는 전형적인 방법입니다. 하지만 투자에는 절대적인 안정성이나 확실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둘째, 시간에 쫓기게 만듭니다. 지금 아니면 늦는다, 마지막 기회다, 이런 말로 우리를 조급하게 만듭니다. 그러다 보니 판단력이 흐려질 수밖에 없죠. 셋째, 주변의 성공 사례를 강조합니다. 옆 동네 김 씨는 벌써 집을 샀다. 박 씨는 그 돈으로 해외여행 다녀왔다. 라며 마치 본인이 손해를 보고 있는 것처럼 느끼게 만듭니다. 다들 참여했는데 왜 망설이세요? 라며 주변 사람들이 이미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집단 심리를 이용하기도 하죠. 이런 모임 자체를 피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만 혹시라도 이미 참석하게 됐다면 이것만은 꼭 기억해 두세요. 첫째, 투자 권유를 받으면 반드시 하루 이상 시간을 가지세요. 오늘 계약하면 특별 혜택이라는 말에 현장에서 바로 결정하면 후회하기 십상입니다. 가족과 상의해보고 결정하겠다고 단호하게 말씀하세요. 둘째, 상품 계약서를 꼭 받으세요. 말로만 설명하고 서류를 안 보여주는 경우가 많은데 나중에 보내주겠다는 말만 하고 실제로 안 보내주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셋째, 수익률이 너무 높으면 의심하세요. 은행 금리의 2배 이상을 보장한다고 하면 거의 사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넷째, 모르는 용어가 나오면 진행하지 마시고 은행이나 증권사 창구를 찾으세요. 전문가와 상담하면서 해당 상품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어떤 위험이 있는지 꼭 확인해 보세요. 다섯째, 본인 명의의 통장이나 도장은 절대 맡기지 마세요. 수익금 입금을 위해서라며 통장과 도장을 요구하는 것은 사기의 신호입니다. 두 번째 모임은 바로 30에서 40명 이상이 모이는 대형 모임입니다. 처음엔 좋았어요. 퇴직하고 마침 무료했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다는 게 좋았죠. 40명이 넘는 큰 모임이었는데 한 달에 한 번 만나면서 여행도 가고 식사도 하고.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부담이 되더라고요. 누군가는 자식 결혼한다. 누군가는 손주 돌잔치 한다.
채팅방은 또 얼마나 시끄러운지. 하루 종일 딩동딩동 울리는데 안 보자니 신경 쓰이고 보자니 피곤하고. 이런 모임의 특징은 첫째, 깊은 교류가 어려운 형식적인 만남입니다. 대형 모임에서는 구성원 대부분이 서로를 잘 알지 못합니다. 인원이 많다 보니 대화가 피상적이고 형식적인 수준에 머무르게 되죠. 특히 어떤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말을 거의 하지 않거나 일부 사람들만 중심이 되어 대화를 독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3, 40명이 모이면 인사만 나누다가 헤어지기 일쑤죠. 깊이 있는 대화는커녕 이름조차 다 외우기 힘듭니다. 둘째, 감정 싸움과 불편한 분위기 조성. 대형 모임에서는 크고 작은 의견 충돌이 자주 일어납니다. 서로 살아온 배경도 다르고 생각하는 방식도 다른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이다 보니 작은 의견 차이가 순식간에 큰 감정 싸움으로 번지기도 하죠. 이처럼 갈등이 발생하면 모임 분위기가 악화되고 불편한 상황이 반복되면서 참석 자체가 피곤한 일이 되어버립니다. 여기에 더해 모임이 자연스럽게 소그룹으로 나뉘면서 파벌이 생기거나 특정 그룹끼리만 친하게 지내는 분위기가 형성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한두 번 모임에 불참하게 되면 괜히 눈치를 보게 되고 혹시 뒤에서 안 좋은 얘기가 나오지는 않을까 걱정하게 되죠. 셋째, 경조사비 부담이 큰 문제가 됩니다. 대형 모임은 인원이 많은 만큼 경조사를 챙겨야 할 일이 끊임없이 생기게 됩니다. 이달에는 자녀 결혼, 다음 달에는 손주 돌잔치, 그 다음엔 칠순잔치. 은퇴 후에는 고정 수입이 없는 상황인데 매달 내는 회비보다 이런 경조사비가 더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결국 촘촘하게 계획했던 노후 생활비가 경조사비로 인해 큰 구멍이 나게 되고 이는 우리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협하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마음이 맞는 한 명의 벗이 1000명이 아는 사람보다 낫다. 나이 들수록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소규모 모임이 더 의미 있습니다. 마음이 통하는 몇 사람과의 깊이 있는 만남이 우리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주니까요. 세 번째 피해야 할 모임은 과도한 음주 중심 모임입니다. 먼저 이와 관련된 김 씨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올해 64세가 된 저는 은퇴 후 처음 몇 달을 자유롭게 보냈습니다. 오랫동안 바라왔던 시간적 여유를 마음껏 누렸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이상한 공허함이 밀려왔죠. 그때 이웃 최 씨가 모임 하나를 소개해줬습니다. 요새 저녁마다 동네 어르신들이랑 모여서 한잔하는데 가벼운 술자리야. 다들 비슷한 또래라 이야기도 잘 통하고 시간 가는 줄 모를 정도로 재밌어. 시간 날 때 한번 와봐. 처음에는 특별한 생각 없이 참석했습니다. 사실 술은 그다지 좋아하지 않았지만 비슷한 나이대의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나쁘지는 않았죠. 그러다 어느새 모임의 고정 멤버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 모임의 본질이 보였죠. 대화보다는 술이 중심이었고 한 병, 두 병 술병이 쌓여갈수록 분위기는 달라졌습니다. 처음 한두 시간은 건강이나 노후에 대한 진지한 대화가 오갔지만 술이 몇 차례 돌고 나면 상황이 달라졌죠. 목소리는 점점 커졌고 농담은 시비로 번졌습니다. 그렇게 사소한 말다툼이 큰 싸움으로 번지기도 했죠. 어떤 이는 자리를 피해 남의 험담을 늘어놓았고 또 어떤 이는 끝없는 자식 자랑을 늘어놓았습니다. 한참 웃고 떠들다가도 술이 더 들어가니 갑자기 눈시울을 붉히며 가족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었죠.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마음 한편이 무거워졌습니다. 이게 정말 내가 바라던 노년의 모습이었나? 하는 의문이 들었죠. 사람들과 어울려 술을 마시는 게 나쁜 건 아니지만 매일같이 술잔을 비우면서 느끼는 공허함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결정적인 사건은 한 회원이 과음으로 쓰러졌을 때였죠. 그날 밤 응급실로 실려가는 그를 지켜보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 술자리에서 몇 시간을 보낸다고
내 인생이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을요. 남은 인생을 이렇게 술에 의지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하는 사람과 새로운 모임을 찾았습니다. 그 모임은 술 없이도 충분히 즐겁고 풍요로운 대화가 가능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제는 자신 있게 말하고 다닙니다. 은퇴 후의 모임과 관계는 정말 중요하지만 술이 주인공이 되어버린 모임은 반드시 피해야 한다고요. 그런 자리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일시적인 즐거움뿐이고 결국 마지막에 남는 것은 공허함과 후회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노년은 단순히 시간을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삶을 만들어가야 하는 소중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제 선택이 옳았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물론 모든 술자리가 나쁜 건 아닙니다. 오랜 친구들과 추억을 나누며 한두 잔 기울이는 것은 때로는 삶의 작은 즐거움이 되기도 하니까요. 적당한 술이 곁들여진 모임은 오히려 대화를 부드럽게 만들어주기도 하죠. 하지만 술이 주가 되는 순간 모임의 성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술을 못 마시는 분들은 자연스레 소외되고 한두 잔으로 시작한 술자리는 어느새 2차, 3차로 이어지며 건강을 해칩니다. 더구나 술기운에 나눈 말들이 상처가 되어 남고 술값을 두고 미묘한 갈등도 생기죠. 취한 친구들의 귀가까지 책임져야 하는 고충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결국 이런 술자리는 우리의 몸과 마음, 시간과 돈을 모두 허비하는 자리가 되고 맙니다. 이처럼 오늘 말씀드린 3가지 모임은 우리의 행복한 노후를 위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모임이 이런 것은 아니죠. 오히려 은퇴 후에는 좋은 모임이 더욱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모임들이 우리의 노후를 더 풍요롭게 만들어줄까요? 함께 걷고 운동하며 건강을 지키는 모임, 책을 읽고 생각을 나누는 독서 모임, 이웃을 돕고 봉사하는 따뜻한 모임, 새로운 것을 배우고 익히는 학습 모임, 그리고 마음 맞는 몇 분과 함께하는 소규모 취미 모임. 단순히 시간 때우기 식의 모임이 아닌 이런 의미 있는 모임들이야말로 우리의 노후를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어떤 모임을 피해야 하는지 또 어떤 모임을 찾아가야 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더 나은 노후를 위해 이런 정보들을 찾아 시청하시는 여러분이니 현명한 선택을 하실 거라 믿습니다. 앞으로도 지혜의 동행은 여러분의 행복한 노후를 위해 의미 있는 이야기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